드디어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FOMC가 끝났습니다. 어쨌든 어찌됐든 빨리 좀 지나가자. 충격을 받던 좋던. 근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3월 FOMC 이후의 흐름들, 글로벌 안도랠리가 펼쳐질 것인가. 돈 잘 버는 증권맨에서 분석합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왜냐, 한 2주 전쯤 뵀나요? 금리가 막 오르면서 사실 굉장히 힘든 구간들을 지났잖아요. 몇 주. 근데 네네. 금리 오르는 걸 결국은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결과들이 이제 FOMC로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다행스럽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FOMC 얘기를 해야겠죠. 비둘기를 확인했다 한 걸까요? 이제 안도랠리가 오나요? 걱정이 아직까지도 좀 있어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간밤에 끝난 미국 증시의 네.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FOMC 결과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분명 네. 있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금리 불안의 이유들이 이제 경기 회복 기대로 인해서 좀 반영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한축으로서는 이제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FOMC에 대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이전에도 사실 긴축 전환을 고려하지 있다는 이제 사전적인 시그널을 계속 내보냈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불안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래도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3월 FOMC 결과 자체는 일단 향후 금리 불안을 잠재우는 대응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2023년도까지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안도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 시점은 이제 연준이 긴축으로 나서기에는 이제 물가나 고용 지표가 사실은 좀 연준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이제 적절한 대응 모색을 통해서 이제 증시와 금리의 안정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FOMC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증시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바이든호의 1조 9천억 달러 초과 부양책도 통과가 됐고 또 FOMC라는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증시가 정책 상세로 좀 변모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체계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OMC 끝났다고 미국의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느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은 이제 10년물이 1.63구인데요. 금리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시장이 이제 적응을 하는 걸까? 대충 10년물 기준으로 하면 금리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1.5에서 1.6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 증시가 상승하는데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긴축 전환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면 과거 2013년 테이퍼링이 처음으로 옮겨됐던 5월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평균 금리가 1.92%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1.92%를 저는 임계치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임계치를 하회한다고 하면 사실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2023년도 이전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어떤 밴드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면 1.5에서 2.5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2%를 하회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증시에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6은 이미 좀 본 거고 적응을 해가는데요. 또 조금 안정되나 싶을 때 다시 스파이크가 나오면서 한 1.9 이 갈까봐 좀 걱정인 건데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큰 범위는 1.5에서 2.5 정도까지.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 수준 1.5% 정도가 사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충격 이전에 1월과 2월달 평균 금리 수준 정도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정 부분 이제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수준에서 1.6 이상 좀 튀어 오르거나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속도는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시장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중국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가? 중국 경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상반돼요. 올해 중국 아주 투자 좀 해야 된다는 또 시각도 있고
아직 중국 조심해야 된다. 변동성 꽤 크다는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가요? 네, 저는 중국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사실은 이제 올해 보면 이 금리가 가져온 증시 불안 이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신흥국 내에서 사실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중국이 사실은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좀 디커플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사실 금리 불안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중국 경제의 회복이 증시에 반영될 시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신흥국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잣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 또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유무를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부합하는 국가는 신흥국 내에서 중국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올해 8.2% 경제 성장을 할 예정인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하는 거라서 사실 다른 국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올해는 중국 정부가 수요축 개혁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 과거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가잉 산업, 낙후 산업에 대해서 좀 구조 조정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시기와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염두에 뒀을 때 이 증시도 좀 비슷한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1년 후인 2014년, 2015년도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최고점 기준으로 145%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좀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중국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듣는 얘기가 긴축 우려, 부채 문제 이 얘기를 그렇죠.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아직 이 부분이 중국 증시의 어떤 상승의 발목을 잡을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긴축 문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제 시중 유동성 공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공급 시스템의 구조적인 어떤 긴축을 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도 자산시장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긴축 문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부채 문제는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270.1% 정도 됩니다. 사실 2009년도 이후 1년만 놓고 보면 가장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지난해 분기별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을 그려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분기 때 가장 높았고요. 4분기로 갈수록 가장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중국 정부도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 또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얘기는 중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중국에 투자했을 때 문제라고 발생할 수 있는 긴축 우려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새벽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가는 것처럼 컴컴할 때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확 밝으면 사실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요. 중국에 투자하자 올해 중국에 수익 낼 수 있다는 시각이시고요. 그러면 투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중국 기업을 사거나 ETF를 사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중국 관련주를 투자하거나 네. 어느 쪽 양자단가요? 네, 저는 이제 중국에 투자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그 ETF를 통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CSI 300가 같은 이 본토의 그 주식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ETF를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가 아닌 개별 주식을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일단 이 내수 소비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 그룹, 중국 국제 여행,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좀 업종적 대표 기업들을 좀 우선시 하신다고 하면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또 이렇게 확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갑자기 올해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중국 증시가 또 확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공부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증권맨에게 듣는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유럽의 투자자들이 독일을 주목한다. 네. 독일이야 원래 사실 유럽의 맹주 아닙니까? 유럽 맹주인데.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독일이 잘 나가?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또 약간 인사이트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그 선진국 국가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사실 유럽 수익률이 미국과 일본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관에서도 이 유럽 투자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상당히 좀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올해 연간으로 보면 이제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국가를 미국, 신흥국 내에서는 중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견해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내가 만약 유럽에 좀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저는 독일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독일은 뭐 지금 폭스바겐 때문에 2차 전지들이 떨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은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독일 주목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사실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5% 정도 예상이 됐는데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성장률이 1.9% 정도 돼요. 네. 그래서 크게 좀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독일도 1분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2월 이전까지는 녹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2분기부터는 좀 녹다운이 해제되고 좀 경제 정상화가 속도를 내게 된다고 하면 제조업과 소비 회복이 맞물리는 성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의 정상화가 속도를 낼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독일은 코로나19 발생 대응 과정에서 실업률이 타 국가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단축 근무제도 시행하면서 실업자 양상을 좀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업률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축 근무제도를 정상 근무제도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 사실 하반기 때부터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님이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조업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 자동차 등록수는 마이너스 2% 감소를 했는데 전기차 신규 등록수는 207%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국의 수출도 올해 한 9%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유럽 내에서 어떤 투자처를 찾을 때 이 독일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현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정상화 이에 따른 어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투자를 해도 상당히 충분한 매력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투자처를 찾는다고 하면 좀 독일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그 얘기에 이어서 또 독일을 주목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FOMC 이후의 글로벌 흐름들 체크했고요. 전략 세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